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이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검찰청사에서 통할 말인지는 일단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 없다는 여론 또한 높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만약 사실이라면 몸통 그러니까 최윗선은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2% 왕주현 사무부총장, 3% 김수민 의원 본인, 37% 박선숙 사무총장, 그리고 나머지 58%는 안철수 공동대표였습니다. 3,050명이 어제 저녁 7시 10분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정례조사 결과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의 직격탄을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지지율 10% 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반기문 25%, 2위 문재인 24.1%, 그리고 3위이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 12.4%였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3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립니다. 정부를 상대로 부산 가덕도의 영남권 신공항을 결정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오는 24일쯤 신공항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요. 롯데가 그야말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어제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조성한 3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습니다.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소개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에서 두어 마디 소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지요. 정세균 의장 왜 이랬을까요? 언론운동 20년을 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외교통일위원회로,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윤종호 의원을 미래방송통신위원회로 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세월호 인양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선수 들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열흘 정도 지연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회에 권영빈 위원장이 밝히는 선수 들기의 의미, 목포 MBC 인터뷰에서 짚어보시죠. 그동안 2년 이상 해저면에 붙어있던 세월호가 떨어지는, 바닥면에서 떨어지는 최초의 작업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배고프지 않다면 고마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수원지검 특수부가 감사원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난 승마장 허가건을 무려 4개월이나 공무원 13명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해가며 수사하더니 이번에는 뜬금없이 버스 증차 관련 뇌물수수 사건 수사한다며 압수수색을 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또 경기도 선관위 같은 경우 SNS 시정 홍보 많이 했다고 검찰에 성남시를 수사 의뢰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여기에 화답한 듯 수사에 착수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다 이제는 정부 합동감사까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말 안 듣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 거부하고 반항한다고 보복 차원에서 하는 먼지털이 수사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재명 시장에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휴가서는 제출하고 하느냐라면서 딴죽을 걸고 나섰습니다. 휴가원을 내놓고 하려면 해라, 이런 얘기지요. 한편 지난 주말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추진을 반대하는 경기도 6개 도시 시민 4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대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재원을 자꾸 뺏어가서 결국은 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기 세금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곳은 단 6곳밖에 없습니다. 220곳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즉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지방자치를 자신들의 산하단체처럼 박정희 시대의 관선자치단체장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기도 6곳,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외에 해당 지역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하지 말라는 복지를 확대하고 빚을 마구 갚는다는 이유로 무려 일반 회계 예산의 1년 살림의 10%가 넘는 우리의 소중한 혈세를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뺏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억, 2014년에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4조 7천억을 지금 즉시 돌려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4조 7천억을 원상복구할 때 공평하게 돌려주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뺏어가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지 됐으니까 덜 거지된 곳한테 같이 거지 되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정부의 재정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있는 경기도 6개시에 5천억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빼앗아 갔던,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다 망쳤던 4조 7천억을 돌려줄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만들어 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 메트로 감사직에서 사퇴한 지용호 씨, 이 사람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면서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지용호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장우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자발적으로 모인 서울 시민 캠프 대표단만 44명에 이른다며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이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사태의 근원은 안전 업무의 무리한 외주화가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은 이명박, 완성은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고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갑자기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2의 세월호 오는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그런 주장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구의역 사고가 어떤 사고입니까?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서울 메트로의 퇴직자들을 용역업체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입니다. 구의역에서 숨진 19살 김군은
서울 메트로의 탐욕과 이를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리 부실로 숨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 때문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 서울 메트로는 수사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의역 사고에 대한 전말과 원인이 명백함에도 문재인 전 대표께서 새누리당 책임을 들고 나오고 지상의 세월호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협력업체에 퇴직자들의 취업 비율을 강제하면서 매달 4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때문에 비정규직의 19살 김구는 140만 원에 불과한 급여를 받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구의역 사고 직후 사퇴한 서울 메트로의 전 감사 지용호 씨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하철 운영과 관련이 없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어떤 경위로 서울 메트로의 감사에 임명된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서울 메트로의 상층부에 서울시장 측근과 더민주당의 관계자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도 점검하겠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두고 박지원 원내대표, 총선 비례대표 순위 7번을 배정받았는데 당시 분석으로는 국민의당이 5번 이후로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김수민 7번,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밝힌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저와 김원철 한겨레 기자의 반박은 잠시 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당에서 이게 또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혹 중에 김수민 의원이라는 아주 그 나이도 젊은 이런 그 사업하는 여성 사업가가 비례대표 7번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건 당에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러 번 공천에 관여해봤고, 예. 심지어 개각에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참신한 청년들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 청년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모든 정당에서 다 찾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벤처 광고 기획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발탁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천 심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7번 선정에 대해서는 예. 당시 우리 국민의당이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5번, 6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 5번 정도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후 번호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거절을 한 것은 언론에 잘 보도됐을 겁니다. 그리고 왜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주었는가? 또 공천 심사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이나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탁을 해가지고 서류를 직접 만들도록 요구를 해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 관행을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7번 문제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지금은 13번까지 당선됐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의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은 5번 이외에는 어렵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주목될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청년의 발탁, 예, 또 그 상당히 유명한 벤처 광고 사업자, 또 카피라이터
그리고 7번 이러한 것은 주목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는 밝힐 것은 충분히 밝히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의지가 상당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모든 것을 밝힐 것은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사정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조금 소외된 측의 알력 싸움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밝힐 것은 밝혀야 되고 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 수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력을 하면서도 예. 이것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질문하신 대로 당에서 소외된 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내용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 정당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특히 청년 대표로 신청을 했던 분들이나 자기들이 탈락한 분들은 아무래도 섭섭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구체적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 저는 늦게 당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마이뉴스 부산 경남 취재를 담당하는 윤성효 기자가 쓴 기사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7년에 준공된 하구원, 즉 하구뚝에다가 4대강 사업으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 그 바닥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보 상류마다 강바닥에는 썩은 퇴적층이 쌓이고 바닥에서 3m 안팎 물속에는 산소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강바닥은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잡히는 물고기가 없다며 하구원을 비롯해 보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 어류 개체수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술 더 떠 보 건설 뒤 하천 바닥층이 뻘로 뒤덮이는 바람에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네요. 예. 자, 낙동강물 얼마나 썩었는지 어민의 증언이 라디오 전파를 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어민 정선호 씨의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떻길래 시궁창이란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예? 그 다음에 통발을 놓고 고기를 잡습니다만은, 예. 그 강바닥에 그 흙이라든지 이런 게 딸려옵니다. 그걸 보면은 완전 시커멓게 다 썩은 바닥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4대강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고기가 잡히긴 잡혀요? 지금 올해 같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기가 막 없다고 이 정도로 표현까지 나올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잡는 고기 어종이 예? 잉어, 붕어, 메기, 장어 이런 종류인데 원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땅이 그 저 강바닥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그 제대로 이 서식도 못 하고 그다음에 외래 어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베스니 이런 것들. 예. 우리 기록하는 외래 어종. 예. 이놈들이 또 우리 그 국산 이 토종 고기들을 다 그 씨를 말라요. 그러면 예전에 잡던 양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나 줄은 겁니까? 지금 뭐 한 5% 정도 바닥으로 늘졌어요.
예전을 100으로 치면 지금 5% 정도 잡힌다? 정도만 잡을 수가 있고. 세상에. 그때 전부 다 할 수도 없죠. 작업을 하고 돌았으면은 예. 한숨만 나오고, 배 기름만 빼고, 예. 고기는 올라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외래어 정도만 올라오니까, 예. 우리 어민들이 지금 한숨만 짓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넋을 잃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이 갈수기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일시적인 현상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시사철 다 똑같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정영진입니다. 술 마시는 게 곧 업무인 분 많이 계시죠? 메모하세요.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입니다. 증권가 샐러리맨 그리고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 웬만하면 안 취하죠. 술술 풀리고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화인 피토 성분 그리고 특허받은 제조법. 그래서 술술 풀리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못 믿으시면 수백 개의 후기 읽어보시고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에 주목해주세요. 음주 전후 한 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분말 형태라 물 없어도 드실 수 있고요. 물을 섞지 않으니 효과는 더 확실하겠죠? 네이버와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술술 풀리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이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정치하는 남자, 발자취가 아름다운 정치인 무 인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발로 정치하는 발정치인이지, 맞지? 당연히 발정치. 아이 새끼, 야, 발로 퇴임사 쓰시겠다는 니네 누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라, 이 새끼야. 그건 TV조선이 실수한 거라고. 그래, 너희는 실수로 믿고 싶겠지. 그런데 과연 실수일까? 닥치라고. TV조선은 정권이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생사가 위태로운데 우리 친박하고 공동 운명체 아니겠어? 그나저나 어제 누나가 국회 본회의장 들어오고 나가시는데 누나 앞에서 인사하기는커녕 먼 발치에서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더군.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가시니 보람이 느껴지고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온 기다.
정말이야? 뻥이지 이 새끼야. 어? 뭐 여태 정신 못 차리고는 국회 개원식 날까지 나와 선도금기를 털고 들어가는데, 야, 니네 누나 말이야. 어? 뭐 인간이 참 안 됐다. 뭐 그런 생각 안 드니? 닥치라고. 이젠 대놓고 누나한테 덤비겠다. 뭐 니네 누나한테 코 꿰인 상황에서 뭐 내가 선택할 카드가 뭐 있겠니? 어? 목 매달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아니면 굶어 죽는 거. 이거 말고 뭐가 있냐? 에헤, 옵션이 또 있지. 양계장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면 폐차장에서 사라지는 거. 그거 말고도 어느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고는 사라지는 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시신도 발견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거. 이거보단 낫잖아. 어차피 죽는 거 최소한 시신이라도 확보한 상황에서 죽어봐. 부의금이나마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 아니야? 아하, 이 세 주간의 첫날인데 너무 살벌한 농담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허나 오늘 부산에서 수만 명이 모인다. 너 쥐약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 알아? 부산 민심 자극할 짓 뭐 웬만하면 하지 마라. 저 죄송한데요. 무슨 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내가 실수했군. 당뇨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당뇨약을 들고 왜 들어가?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피임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닥치라고, 이 무식쟁이야. 아이고, 내가 또 잠시 정신이 나갔구나. 밀양 신공항 건설 공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정확한 속담 알려줄까? 마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닥쳐 이 새끼야. 자자, 오늘도 문제 출제를 위해서 안님 나오셨습니다. 안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입니다. 공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당의 대선 공약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동지, 그 대선 공약 이전에 각성제 약부터 먹어야 하지 않을까? 뭐 지금 그 처지에, 그 정신에 대선 얘기가 나와? 당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위기에는 전공법, 정면 승부를 해야지요. 그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얀, 무리하지 마. 시간은 많아. 적당히 꼬리 자르고 나는 몰랐다. 이러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한 달이면 다 잊어요. 조용하시고요. 저희 당이 집권하면, 아니 제가 집권하면 높아진 국민의 도덕 기준에 맞춰서 저희 당이 했듯이 검찰로부터 기소만 돼도 바로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게 하겠습니다. 네? 기소만 돼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법원이 유죄 판결을 안 내려도요? 무죄 추정 원칙 다 묵살하려고 말입니까? 당연하지요. 만약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면요? 그때는 뭐 석방해야지요. 아니 그건 억울하게 빵살이한 거 그건 어떡하고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대선 공약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선 공약이 그러한데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약속을 어기는 정치 증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국민과의 약속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검찰이 작심하고 국민의당 의원 39명 전원을 기소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한다면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탄압에는 분연히 맞서야지요. 안! 정치인이 다 됐어! 좋아! 야, 안, 너 어느 정치 아카데미 나왔냐? 유체 이탈은 고급 과정인데.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자, 하여간 안님 나오신 김에 퀴즈 문제 내주시죠. 그룹 포미닛이 걸그룹 7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사는 멤버 중에 현아하고만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포미닛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포미닛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님, 이것도 하세요?
이 한류가 효자 상품인데 경제부총리라면 당연히 알아야지. 뭐 경제부총리가 대우조선해양부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대우조선해양? 그건 해양수산부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뭐? 좋아. 간접 출자 방식의 자본 확충 펀드를 통해서 뭐 부실 기업을 지원하는데 11조를 쓰기로 했는데 이 11조의 의미도 알고 있겠지? 이 11조?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야, 이 새끼야,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이 새끼야. 탁치라고 뭘 다 알려고 해. 누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안 그래? 자, 정답 가자고. 포미닛의 히트곡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네, 그 노래는 1974년에 나온 쿨 시스터즈의 노래지요. 자, 잠깐 들어볼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여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노래 저를 겨냥한 노래였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동지, 뭐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뭐 너무 걱정이 많아, 쓸데없이. 뭐 근데도 안동지가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뭐 정답은 철수야 사랑해. 근데 저보고 늑대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새끼야, 뭐 욕먹더라도 이름 한번 불리는 게, 뭐 그게 좋은 기다, 이 새끼야, 불러줄 때 좋아하라고, 뭐 부고란에 실리는 거 말고는 다 좋은 거야, 야, 근데 조만간 너 부고란에 실리는 거 아니냐? 정치적 부고란. 에이구, 참.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쓴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제 사인과 함께 여러분께 보내드린다고 했죠. 하루 2분께 말입니다. 자, 포미닛의 최초 히트곡, 핫으로 시작하지요, 핫. 응?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예, 뭐, 이렇게. 이 노래 맞죠? 예. 자, 이 노래의 제목을 적어서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노래 제목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예, 이메일 주소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자,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김어준의 통찰력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김어준의 능력은 정형화된 엘리트 교육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트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식견, 이것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겪은 만큼 딱 그만큼만 성장하는 것이니까. 예, 여러분 이 책 끌리지 않으십니까? 인터하우스가 만들고 김용민이 쓴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인터하우스가 발행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후크캠님, 퀴즈 정답 초코파이. 김어준 총수의 쾌도난담이라는 책, 이런 책을 냈나요? 김어준 총수가? 쾌도난담? 이런 책이 있었나? 건투를 빈다, 닥치고 정치, 이거 아닌가요? 여하간 김어준 총수의 오랜 팬이라고 자처하셨는데 첫 문장부터 의구심이 막 생겨납니다. 저의 이루어지기 힘든 소망 중에 하나가 김어준님과 배우 김수현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밥 한 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변인들은 모두 어이없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왠지 합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10살, 3살 아이를 키우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민님이 제가 좋아하는 총수님 평전을 내셨다니 당연히 구매할 계획이었지만 용민님 사인을 받을 수 있다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네요.
예전에 김어준님의 닥치고 정치가 나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선배 선생님에게 빌려드렸어요. 선배께서는 읽고 너무 좋아하셨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읽히셨어요. 덕분에 남편을 꼴통 보수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아들을 일베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셨어요. 그리고도 5권을 더 사서 주변인들에게 뿌렸는데 그중 한 분이었던 교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밌게 읽고 낙곰수 팬이 됐답니다. 이런 일들이 모여서 닥치고 정치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것이었겠지요. 이번 김어준 평전도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며 사인과 함께 보내주시면 5권 구매해서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정한 김어준 총수 팬이신 것 같습니다. 책 제목 뭐 틀릴 수도 있죠. 김어준 대신에 제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김수현하고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후려쳐야 돼 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여태 비정규직, 앞으로도 비정규직일 것 같은 취준생입니다. 팟빵을 통해 우연히 알게 돼서 얼마 전부터 청취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유익한 내용이어서 버스 탈 때마다 듣습니다. 기사에 대한 맥락까지 짚어주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친한 동생 가족과 가끔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와 아버님 모두 골수 새누리당입니다. 열받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김용민 브리핑을 추천해드려야겠습니다. 종편에 쏠려있는 뇌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는 문득문득 생각에 잠기고 납니다. 이렇게 사회가 망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며 살까? 느끼고 있긴 할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망가져 버린 것을. 정부는 시민들이 그토록 만만한가? 민중 총궐기를 폭력 시위라고 언론들이 너도 나도 매도하고 있을 때 시민들은 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놈들이 멍청한 게 아니네. 촘스키 교수에게 어떨 때 가장 절망을 느끼시나요? 라고 한 시민이 물으니 매일 저녁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해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면 기꺼이 노력해야지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희망을 갖고 뭐든 해야겠습니다. 집회도 열심히 나가고 글도 쓰고 의견도 나누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습니다. 주류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의 시각 교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주는 여러 팟캐스트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피바 퀴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예. 어제 오전 10시 26분에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연단에 올라서 중에 축하 개념을 담은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27분간 했고 21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연단 중앙통로에 새누리당이 좌석을 차지했어요. 새누리당이 지금 정세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 자동 탈당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 그래서 공동 일당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가까스로 가운데 좌석을 사수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입장하고 퇴장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새로 나온 건 없고요. 예. 그냥 협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늘 강조하던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회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칫날이다 보니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이 됐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할 때 야당 의원들도 다 기립을 해서 예를 표시했고요. 박수는 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별달리 이렇게 따져볼 만한 발언, 어록 이런 것들은 없었고 도리어 화제가 된 거는 TV조선이 그 자막을 아주 괴상망측하게 달아서 아주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한 거. 이거 정도 아닙니까? 참 같은 언론 노동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크실 것 같고요. 예.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 연설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예. 발자취로 퇴임사를 쓴다. 이 표현이 좀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낯설다, 좀 새로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거를 잘못 들은 건지, 제대로 들었는지, 잘못 쳤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여기다 힘들다 하면 그 TV조선 이 자막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론계 전원이 그렇군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게다가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TV조선에서 이렇게 발로 퇴임사 쓰겠다. 정확히 다시 설명드리면 퇴임사를 발자취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퇴임사를 발로 써 이렇게 자막을 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단언하시는군요. 예. 그냥 말뿐인 연설을 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임위원장 결정됐죠? 예, 각 당에서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지난주에 결정을 했고, 어제는 이제 각 당에서 정하기도 하고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고 교통정리가 안 된 곳은 자체 경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가장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건 기재위원장 자리예요. 이 자리가 새누리당 몫인데 예. 일단 4선 조경태 그리고 3선에 이종구, 이해훈 이렇게 3명이 맞붙었는데 예. 딱 봐도 이종구, 이해훈은 이 당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기재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경태 의원은 일단 기재위에서 경험이 없고 예. 뭐 새누리당 내에 무슨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7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지켜본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말이 이제 당내 선거는 하나마나 한 게 됐다. 8월 전당대회에 예고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종구, 이해훈 의원은 비박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이해훈 의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예. 유승민 의원 복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친박계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무산됐죠. 그렇죠. 그 정도로 친박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이고요. 이종구 의원 역시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초이노믹스에 실패하고 진박 마케팅에 전념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해서 친박계 반감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명과 그리고 조경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친박들이 조경태에게 몰표를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요. 공교롭게도 당내 친박계 의원 수가 70명 안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친박계가 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고, 예. 이제 당내 선거는 뭐 어떤 선거를 하더라도 친박계에 원하는 뜻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호. 그래도 뭐 앞으로 당대표 선거 때는 여론조사도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반영된다고 해도 예.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 비박계가 그렇게 뭐 기지개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억압적인 분위기로 간다. 친박 일변도로 간다. 이러면은 이게 정기의 개편의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영남권 신공항, 이걸 또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면은 저기 경북에서 난리가 난다고 그러고요. 이게 영남권 신공항이 이제 중립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밀양 쪽으로 결정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 때문에 PK 쪽 정권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예. 있는데 저는 뭐 공항 이슈가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TK 중심의 지역당의 모습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이런 행보가 PK 지역에서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예. 공항 이슈는 뭐 거기에 조금 보태는 정도 아닐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출신의 김원철 기자의 진단이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의원, 초선이고 청년 몫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벌써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구태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 연륜의 젊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겠는가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보다 더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적지 않은데 말이죠. 자, 아직은 뭐 의혹 단계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가에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뭐 리베이트 의혹 이렇게 규정을 하면 굉장히 이게 여러 업체가 등장하고 뭐 돈이 오고 가고 막 되게 복잡한 사건이 되는데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 아, 예. 제 예상대로 맞았군요. 깡 의혹인 거죠. 깡 의혹.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만큼의 돈이 나오는데 그것을 특정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예. 그것으로만 다 쓰지 말고 좀 현찰을 만들어서 이걸로 선거 때 이런저런 필요한 돈을 좀 쓰려고 하다 보면 A라는 업체에
80만 줘도 되는데 100을 주고 20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예. 뭐 그런 거 이제 깡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게 관행 아니었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다른 정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들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예. 이 선거에서의 돈이라는 것이 지금 먼저 쓰고 나면 후정산입니다. 그렇죠? 후정산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선거 때 쓸 돈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좀 동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이런 뭐 홍보 업무를 맡길 때 10% 정도를 리베이트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선거 살림을 하는데 쓴다. 이런 것이 이제 정가에서는 좀 공공연한 비밀인데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쪽이 조금 어설프게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김수민 의원의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예. 국민의당이 좀 신생 정당으로서 전국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터진 어떤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거 뭐 검찰 가가지고 뭐 이거는 관행이었고 뭐 이렇게 안 통하죠. 그런 거 설명해봐야 이거 뭐 욕만 먹지. 아이고. 그렇죠. 그건 통하지 않고. 예. 더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내밀한 얘기라서 내부 제보자의 제보가 없이는 이제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데 지금 국민의당은 워낙 이 다른 세력들의 이합집산 채로서 이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얼마나 많은 그 의견 충돌과 이견과 알력이 있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같이 정당을 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기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대파 쪽에서 선관위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비례대표 7번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신청도 안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의혹인데요. 또 뭐 이해를 하자고 들면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아침 라디오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펼친 주장은 당시에 국민의당은 비례 5번 정도까지가 당선권이었지. 예. 7번 정도는 크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뭐 다른 정당들도 청년 후보들은 좀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이렇게 저렇게 아마 추천받아서 한 것 같은데 사실 7번이 굉장히 무슨 노른자위 순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요지로 이제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그때 총선 당시 기억하기로는 비례대표 8번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심 기대했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8번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태규보다 앞선 7번에 배치됐다면은 관심권 받기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본인들 유리한 쪽만 부각해서 한 얘기죠. 예.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복귀해 보면 예. 이태규 이분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면은 당내 분란이 좀 커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이태규 이분을 8번에 배치함으로써 조금 애매한 번호였거든요, 8번이. 아예 낙선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100% 당선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그런 좀 애매한 부분 8번에 배치하면서, 뭐, 그래도 8번에 했네, 뭐,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비례 공천에서 나왔던 여러 잡음들을 조금 이렇게 수습한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7번은 8번보다 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번호를 가지고 지금 박지원 의원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제 반만 옳은 얘기고 그것이 뭐 완전히 낙선권이라서 관심권 밖의 번호였다 이렇게 주장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예. 자, 이 파문이 어떻게 번지게 될지 어떻게 수습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연설을 했는데, 네. 말뇌의 눈물, 말뇌의 눈물. 근데 전 일단 놀란 게요. 그 말매의 눈물이 상당히 주목됐다라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 국회 연설을 듣는 분도 있군요. 저는 뉴스로 봤습니다. 뉴스로 보셨군요. 예, 예. 직접 듣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말뇌의 눈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우선 그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코멘트입니다. 정확한 코멘트가 이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웨덴 말매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이제 이런 뭐 말매의 눈물하고 제목으로 기사를 다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박 대통령께서 말매의 눈물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누가 이제 대신 써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연설문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아실 수 있으셨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단선적으로 해석을 안 하셨을 텐데 검색을 안 하고 그냥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매의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말매가 스웨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조선산업이 주도권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매는 지금의 울산 정도 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부터 조선산업 주도권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죠. 그리고 그 도시에 있었던 조선회사 이름이 코쿰스라는 회사였고요. 코쿰스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는 1987년에 미리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코쿰스 조선소라고 불렸던 이 조선소가 덴마크 기업에 인수가 되고요. 이게 덴마크 회사 이름이 BWS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BWS도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2002년에 그 말매라는 도시에 엄청나게 큰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크레인이 이제 그 코쿰스 크레인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걸 뭐 파산하니까 이제 운영도 할 수 없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이 코쿰스 크레인을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코쿰스 크레인을 사간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예, 울산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바로 이 코쿰스 크레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덴마크 회사가 이 코쿰스 크레인을 얼마에 파냐면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1달러라도 4달러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이제 크레인 가격은 1달러만 내는 대신에 해체하고 옮기는 비용은 뭐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내고요. 그래서 해체해서 울산으로 옮기는 데만 한 22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코쿰스 크레인이 해체가 될 때 이 말매 시민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와서 이게 2002년 9월 25일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해체돼서 운송선에 실려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렸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고 자기 조선업이 무너지는 모습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스웨덴 국영방송이 당시 그걸 보도를 하면서 이 배경음악으로 장송곡을 틀고 그 보도 제목을 이제 말매의 눈물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말매의 눈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때 스웨덴처럼 잘못하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조조정하고 노동자들 해고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울산이 말매처럼 될 수도 있으니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국회에 연설한 걸 들어보면 뭐 노동입법도 강조한 걸 보니까 빨리빨리 노동자들 자를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 말매의 눈물을 언급했다고 짐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좀 그 당황스러웠냐면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매라는 도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도시이기는 해요. 한데 이 말매라는 도시를 언급을 하면 대번에 학자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한 것처럼 야 이게 조선업에서 미리미리 구조조정 안 하고 노동자들 미리미리 해고를 안 하면 말매처럼 좆된다 뭐 이런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말매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그 부각이 되는 도시냐면 이 말매가 조선업이 망한 다음에요. 단 10년 만에 북유럽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한 생태 도시로 탈바꿈을 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말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제로 그 조선소가 문을 닫은 다음에 말매라는 도시가 한 3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인구의 10%인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실직 상태에 내몰렸다고 해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 스웨덴 정부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말매가 해양 도시인데 이 바닷가 말매라는 도시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을 바닷길로 잇는 7.8km짜리 긴 다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대규모 공공투자를 벌이면서
조선업종에서 그 밀려난 실업자들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실업을 막는 단단한 정책을 먼저 마련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그동안 그 조선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재원을 신재생에너지, 뭐 IT 분야, 바이오 이런 그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매는 태양열, 풍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에코도시, 생태도시로 떠오른 도시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때 스웨덴 정부가 펼친 정책이 구조조정이라는 이 의제를 놓고 이게 말매라는 도시 혹은 뭐 조선업이라는 산업 이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웨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제조업은 쇠퇴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그리고 어차피 고령화도 진행된다.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태를 막는 가장 현명한 정책은 강도 높은 연금 정책, 강도 높은 복지 정책을 병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활이 그렇게 처참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복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재생의 기회를 얻었고 말매라는 도시에 투입되는 신재생 에너지, IT 분야로 전부 다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웨덴 조선업이 멸망하던 시기인 1990년에 그 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 3만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5만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복지로 성장을 이뤄낸 거죠. 예. 실제로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말매라는 도시를 보면 말매의 눈물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말매의 터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눈부시게 변신을 할 수 있었느냐. 구조조정의 모범 답안처럼 말매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말매라는 그 도시가 준 교훈을 전혀 다른 면에서 아주 단면적으로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노동자들을 잘라야 말매처럼 안 된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말매처럼 저렇게 부드럽고 훌륭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관심사인 거죠. 예. 제가 이 똑같은 말매의 눈물을 최근에 어떤 한 칼럼에서 읽었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의 칼럼을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한 달 정도 빨리 5월 12일에 경향신문의 칼럼으로 쓰신 그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지내셨던 그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님이 쓴 칼럼, 예. 그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조정 유감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예.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피해는 약자에게 집중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과 거제도, 울산의 식당과 상인들이 피해를 덮어쓰고 있다. 노동자 중에서도 맨 먼저 벼락을 맞는 것은 가장 약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한사코 구조조정에 저항할 텐데 그것은 퇴직 이후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박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거의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이니 결사적 저항을 나무랄 수 없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평소 복지국가를 기피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는 사회안전망이 있어 구조조정의 저항이 적다. 2003년 스웨덴의 조선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말매에 있던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한국의 현대중공업의 단돈 1달러에 팔렸다. 크레인이 분해되어 배에 실려 떠나던 날 말매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지금 말매는 신재생에너지, BT, IT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복지국가이기에 이런 변신이 쉬웠다. 복지국가는 구조조정하기 쉬우나 한국과 같은 비복지국가는 구조조정하기 정말 어렵다. 우리가 위기를 당해 이 교훈 하나는 꼭 마음에 새기자.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매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구조조정 국면에서 11조를 퍼붓는다고 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더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박 대통령이 하도 말매 눈물을 일면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제가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뉴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말매의 눈물. 예전엔 알았을까? 네.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많습니다. 예. 당연히 처음 듣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도 뭐 남들보단 좀 알아야지 폼이 나는데. 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모르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말매의 눈물 본인이 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검색해서 특히 요약본으로서 이정우 교수 경향신문 칼럼을 한번 숙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남겨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개신교 목사와 신도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자, 이 동성애와 경제를 엮어서 이렇게 생각해본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완배 기자님이 또 그런 기획을 마련하셨다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그 조간 브리핑을 듣는데, 조간 브리핑에서 워낙 이제 상세하게 김영민 PD님께서 전해주시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게 인문학적인 이야기 말고, 동성애 문제가 포함이 된 그 흥미로운 경제학 연구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학에는 지리경제학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 지리 이런 특징하고 경제를 연결시키는 학문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미국의 그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지리경제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2년에 창조계급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창조계급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로 대가를 받는 직업.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인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건축, 공학, 디자인, 교육, 스포츠, 미디어 뭐 이런 직업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직업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플로리다 교수가 말하는 이 창의성으로 보상을 받는 창조 계급이 전 세계 노동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창조 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일수록 그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계급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플로리다 교수가 이제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창조 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들이 자기가 창조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창조 도시들의 특징을 파악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 도시의 특징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창조 계급이 많이 사는 창조 도시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더 창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성애하고 동성애가 창의성하고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플로리다 교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창조 도시에는 3T, 3T라고 불리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3T가 뭐냐? 하나는 기술, 테크놀로지고, 둘째는 인재, 탤런트이고, 요까지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도시에 뭐 기술이 발달했고 인재가 넘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 세 번째 T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톨러런스,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어로는 톨레랑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창조 도시의 중요한 특징은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배척하지 않는 포용성,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사회의 능력, 품, 넓이. 이게 바로 창조 도시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니까요. 자기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톨레랑스, 포용성이 높은 도시에 모여 살죠. 그래서 창조 계급이 많이 사는 창조 도시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도시에는 톨레랑스가 매우 높고 동성애자들도 많이 산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플로리다 교수가 말하는 창조 계급 중에 뭐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런 직업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도 앞선 세대 70년대 저희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남자들은 스포츠 머리 빡빡 깎고 여학생들은 이 귀 밑 3cm 뭐 이런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단발머리로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교실에서 자란 학생이 어떻게 위대한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보는 게 빡빡머리하고 귀 밑 3cm인데 어떻게 창의적인 헤어 디자인을 상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저희 70년대의 그 박정희 철권 통지 시절에
그 미니스커트 단속한 적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자대고 막 미니스커트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위대한 의상 디자이너가 나오겠습니까? 미니스커트를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의상 디자이너 미니스커트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도시에서는 당연히 창의성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그 조간 브리핑에서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대목이 뭐였냐면, 제가 성함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강석 목사님이신가요? 예. 예, 그 목사님 그 뉴스의 재구성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참 이건 정말 좀 과하다. 무식한 거는 좀, 저 위에 이제 한 분 있는 걸로 충족하지,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무식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고른 건데, 예. 이게 뭐, 좀 여담입니다만 하나 더 붙이면, 이분이 그 방송 들어보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인권운동은, 루터킹 목사님 같은 인권운동은 정말 소중하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권운동에 탈을 쓴 네오막시즘이 숨어 들어와서, 예, 사회를 빨갱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헛소리를 하시던데요. 예. 이게 좀 모르면 이분도 좀 구글 검색을 해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민주사회주의자의 한 어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 스스로가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유물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루터킹 목사 스스로가 네오막시즘인 거죠. 소강석 목사 이야기대로라면 마틴 루터킹 목사도 빨갱이인 겁니다. 사탄인 거고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데 막 뱉으니까 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예. 소 목사 말대로라면 킹 목사도 빨갱이로 구속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제 짐작이지만 이분이 네오막시즘 뭐 이런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유식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쓰신 모양인데, 예. 검색을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드리려는 말씀 원래로 돌아오면, 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김용민 PD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지금 보수 기독교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이분들이 이제 시대별로 누군가 하나를 잡아서 두들겨 패는데 아주 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 제가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예. 그 락그룹, 헤비메탈 그룹에 사탄이 스며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 때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리고 제가 1992년에 군대를 갔는데, 예. 그 훈련소에서 교회를 갔더니, 그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를 갔더니, 그 군목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서태지가 막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에, 나는 요즘 젊은이들 다 이해한다. 나 정말 개방적인 목사다. 하지만 랩은 듣지 마라. 랩에는 사탄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들어보면 뭐 정말 개그죠. 예. 국카스텐 하현우하고 지드래곤 이 사탄이라는 얘기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동성애를 이렇게 붙잡고 두들겨 패는데 이게 재미가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태 자체가 그냥 한심하면 그냥 비웃고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심함, 비웃어야 되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기독교가 하고 있는 저 집회, 저 주장은 뭐냐면 불수용성,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이 폭력적인 주장, 그리고 그걸 꼭 두들겨 패야 직성이 풀리는 폭행, 이게 그냥 그 하나의 마타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슬프게도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사회에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교수의 연구처럼 똘레랑스, 그러니까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이 수용성, 이게 엄청나게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기독교가 국가 경제 전체를 비생산적인 가두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 다수가 아닌 소수의 다름,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플로리다 교수의 연구 원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계층은 도시의 관용적 분위기가 충만한 장소의 매력을 느끼며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여 거주하게 된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 환경을 찾아 함께 모여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 직업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도시, 그 지역의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산업의 육성,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은 이들 창조계층을 따라가는 것일 뿐 창조계층이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행정가가 우리 도시가 문화적이고 창조적이야.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죠. 창조경제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창조혁신센터 여기저기 세우고 이런다고 그 도시가 창조적이 되고 창조도시가 되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플로리다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창조계층이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도시의 문화산업의 육성과 경제성장이 이들 창조계층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도시가 해야 할 일은 되지도 않는 창조혁신센터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제발 좀 창조적이자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를 톨레랑스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고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 예.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저게 제발 국제뉴스로 좀 세계에 전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세계적인 망신거리인 걸 떠나서요. 예. 백주 대낮에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가 다 망친다 뭐 이딴 피켓이 난무하는 이 도시에 어떤 창조적인 계층이 여기 와서 살고 싶겠냐고요. 예. 절대로 안 와서 살고 싶은 겁니다. 창조적인 계층이라면. 지금 보수 기독교는 자기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도시를 관용과 포용성이 없는 도시로 국가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산업을 이끌어야 될 창조적인 계급, 예, 플로리다 교수가 말했던 창조 계급을 이 나라로부터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입어야 되는 경제적인 분질들,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 보수 기독교가 이 나라 경제 망치는 이 행태가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예. 제발 좀 이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사실 기독교가 어느 한 대상을 정해서 흠씬 두들겨 패는 행위, 이 자체가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전통이 있습니다. 네. 마녀 사냥이 대표적입니다. 예. 아무 잘못 없는 그 여성, 그 여성은 만만한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없는, 혹은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여성들, 누구도 뒤를 봐주지 않는 이런 여성들 골라가지고 저 여자의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갔다. 저 불태워 없애야 한다. 이러면서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던. 그렇죠. 잔인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그래 나 마녀 맞다 이렇게 자백을 받고 그런 다음에 화형에 처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고문을 했나 봤더니 와 세상에 미꾸라지를 벗은 여성 몸에다가 던져가지고 그 미꾸라지가 여성의 그 성기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그 잔인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중세 로만 가톨릭이 했느냐 뭐 그쪽도 했을 테고요. 개신교도 했습니다. 루터도 했어요. 그런가요? 예, 루터도 동의를 했던 바입니다. 예. 이런 그 죄악사들을 회개하지 않고 처절하게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으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 대상을 바꿔가지고 계속 또 반복되는 만만한 대상 골라가지고 동성애 얼마나 만만합니까? 드러내놓고 나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건 진짜 예수의 가르침에 역행 정도가 아니라 예수 얼굴에 뺨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그치지 않는 이상 한국 개신교의 미래가 없고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또 그자들이 좋아하는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엄청난 해악이 되죠. 예.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장준호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동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P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화국 논평. 동성애는커녕 인간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수도 서울 한복판을 징그러운 게이 레즈비언들이 특실거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만든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게이와 레즈비언이 펼치는 것은 엄숙주의, 권위주의가 무너졌다는 뜻으로 곧 박근혜 동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무슨 망측한 일을 하건 단속하기 쉽지 않으나 아예 거리에 나와서 나 잘났소 하는 것은 그 범죄적 강도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나라는 분단된 상태이며 북괴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따위는 한참 나중에나 한 100만 년 뒤에나 따질까 말까 할 터인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다느니 주한미국 대사는 물론이고 유엔까지도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권고한다느니 하는 말로써 우리 시기의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 선거운동용 발언으로서 대통령 선거날에 유통기한이 끝나는 말들, 즉 동성애자를 인정한다는 대선 전 박근혜 동지의 말을 들먹이는 자들도 있는데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드디어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애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데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이는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전추의 한이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남몰래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거리 축제로 차별금지법 입법 청원으로 혼인신고로 계속 꼴사납게 나타나서 박근혜 동지의 인내심 테스트를 한다면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풍양속을 해쳐도 처벌하던 그 시대가 그리운가? 오늘의 날씨. 오늘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5에서 10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29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무리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장님으로부터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로 외교통일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저는 오랫동안 언론시민단체에서 언론개혁, 방송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가 진출하게 된 것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할 일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 정부들을 거치면서 무너진 방송 공정성과 언론의 정상화 작업,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 수호, 그리고 통신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통신 이용자 권익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맡기려고 국민들은 20년간 언론운동을 해온 저를 국회에 진출시킨 것입니다. 제가 미래방송통신위원회로 배치되지 못한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정작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가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직후 저는 당선인의 신분으로 곧바로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많은 이해 당사자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 인하 등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하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안은 각계 전문가들과 밀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금주 내로 법안이 성안돼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케이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한강 철교에 올라가 울부짖던 노동자들을 찾아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간곡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미방위 위원으로서 국회의원 추혜선의 역할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조치입니다. 미방위 배정이 안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앞서 말했던 여러 일들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장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서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께도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 간곡한 부탁이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